자,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1, 3, 5, 7. 그 다음에 네모의 올 수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경험에 의해서 구해요. 왜? 일반항이 2n-1인 홀수 혹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대답을 하기가 쉽습니다. 뭐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꼭 9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뒤에 우리가 이와 같은 규칙이 아니라 또 다른 규칙으로 수를 세팅할 수도 있거든요. 자, 어떤 규칙으로 갈 수 있냐 하면, 누군가가 여기에 오는 수가 33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규칙에 의하면, 이런 규칙이 뭐예요? 2의 n-1에다가 n-1, n-2, n-3, n-4 이런 좀 복잡한 규칙을 붙이게 되면 충분히 여기가 33이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번째니까 그냥 A5는 2 곱하기 5 빼기 1에 5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럼 1, 2, 3, 4. 그럼 1, 2, 3, 4 여기가 9 더하기 여기가 24가 될 거예요. 33.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열을 표현할 때 지금까지는 그냥 좀 요렇게 하는 거를 이해를 해줬어요. 여기가 공차가 2이고 땡땡땡 하면 이 규칙이 진행된다 라고 앞단원까지는 그런 식으로 등차 수열도 우리가 봐줬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애매한 표현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열을 어떻게 정의해야 일반적이고 논리적이고 충분한 정의 방법이냐 하는 게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뭐냐?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 일반항을 알려주는 거야. AN은 2n-1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제일 확실하죠. n에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어가지고 수열을 나열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방법 말고 다음과 같은 방법, 첫 번째 항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n 더하기 1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의 어떤 관계, 여기서는 그 관계를 어떻게 줬냐 하면 차이가 2다 라고 하는 관계를 줬어요. 그러면 A1이 1이니까 A2는 n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2항을 하게 되면 A의 n 더하기 1은 A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n이 1이면 첫 번째 항에다 2를 더하니까 3 되겠죠. n이 2가 되면 A3는 A2 플러스 2니까 3 더하기 2가 되면서 5가 되겠죠. 얘가 뭐예요? 1, 3, 5, 7, 9.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초록색의 두 번째 방법, 수열을 일반항 AN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항을 주고 그 다음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보통 등식이겠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면 수열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귀납적 정의.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된 이런 식, 관계식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점화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한자 표현이 보면 점화식, 불꽃을 여기 어떤 불을 이렇게 피우면 그 다음에 불이 피워지고 그 다음에 불이 피워지고 불이 피워지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차례차례 무언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점화식. 영어로는 발음이 좀 좋지 않아서 읽지는 않을게요. 영어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자, 수열을 점화식, 첫째 항과 점화식을 이용하여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이 점화식이라는 게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기본적인 점화식,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수열이 있는데 n이 1부터 진행한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주는 점화식, a의 n 더하기 1 빼기 a의 n, 이건 뭐죠? 차이가 d로 일정하다. 자, 얘는 무슨 뜻인가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것이고,
얘도 점화식이에요. A의 n 더하기 1 나누기 AN을 했더니 R로 일정하다. 이런 규칙, 이런 점화식을 줬다면 얘는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또 이런 점화식을 줬어요. 가운데 있는 녀석을 2배를 해주면 왼쪽 더하기 오른쪽과 같다. 이거 우리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 이런 개념으로 배웠죠. 또는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그 차이들이 같다.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거죠. 또 가운데 있는 녀석을 제곱한 것이 왼쪽과 오른쪽의 곱과 같다. 이건 뭐죠? 등비 수열이네. 아니면 두 개의 이웃하는 항의 비가 같다. 이것도 등비 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해줘도 등차 수열, 이렇게 얘기해도 등차 수열, 이렇게 얘기해도 등차 수열이라는 거고,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도 등비 수열, 이렇게 얘기해도 등비 수열, 이렇게 얘기해도 등비 수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죠. 어떻게 썼나요? 가운데 있는 역수로 뒤집었을 때, 그냥 있었을 때는 수열이 아니었는데 딱 뒤집으니까 등차 수열로 바뀌었던. 그래서 A의 n 더하기 1분의 1이 우리가 A의 n 더하기 1분의 1이 가운데 있는 항이니까 얘의 2배는 왼쪽 더하기 오른쪽과 같다. 혹은 역수의 차들이 같다. 이것이 바로 조화 수열이니까 기본적인 점화식은 마치 공식처럼 이런 식을 줬어? 그럼 얘는 등차네, 등비네, 등차네, 등비네, 조화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보기 문제를 가지고 감을 익혀봅시다. 첫 번째 항을 알려줬어요. 더하면 3이래 혹은 빼면 3이래. 얘는 뭐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등차 수열 클리어. 첫째 항을 알려줬어요. 얘가 넘어가니까 다음 항이 전 항에다가 3을 곱했대. 그러면 공비가 R이 3인 등비 수열이겠죠. 등비 수열이에요. 이건 뭐예요? 3이고 그 다음도 3이고 그 다음도 3이고 그 다음도 3이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3이 연속되는 등차도 아니고 등차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우긴다면 공차가 0인 혹은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공비가 1인 혹은 3이 연속되는 수열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얘는 어떻게 했죠? 뒤집었죠? 뒤집었죠? 뒤집은 그 차이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조화 수열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개념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본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